강남 납치 살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일단 지금까지 검거된 일당 그리고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경찰에 붙잡힌 일당 3명은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. 네. 일당 3명은 경찰서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궈냈지만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납치한 황모 씨 반 입을 열었습니다.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정말 죄송합니다.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고 저녁이 되기 전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구속이 결정된 만큼 법원도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들의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요. 피해자와 인연이 있는 주범 이모 씨가 황모 씨와 연모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요. 황 씨와 연 씨가 실제 납치와 살해, 시신 유기를 실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이 공범도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새로 추가된 20대 남성은 직접 살해에 가담하진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범행 계획 단계에서 황 씨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고요. 이 남성은 황 씨, 연 씨와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중간에 범행에 손을 뗐다고 합니다.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. 또 피해자 재산을 노린 배우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씨와 돈을 주고받거나 가상화폐로 얽힌 인물들도 출국 금지 조치에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네, 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해야 할까요? 이 씨하고 피해자랑 결국 가상화폐 투자로 얽혔던 사이라고 보면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. 앞선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씨가 피해자의 권유로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약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씨와 피해자가 단순히 투자로만 얽힌 사이는 아닌데요.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피해자 이 두 명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지난 2021년 함께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하며 손실을 보자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 가상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였는데요.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최근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자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고 합니다. 네,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은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이 상부 보고가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목격자로부터 최초 경찰 신고가 들어간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이었는데요. 경찰은 3분 뒤 최고 출동 지령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면 즉각 상부로 보고돼야 할 텐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보고받은 건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6시 55분이었습니다. 관내 총책임자인 수서경찰서장이 이를 보고받은 건 그보다도 7분 늦은 오전 7시 2분이었거든요.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이미 1시간 전인 오전 6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정리를 하면 피해자를 서울에서 자정쯤에 납치를 한 거고 6시쯤에 이 시신을 대전에 유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?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중간에 조금 들렸다. 다른 곳에 들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. 네, 그 부분도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. 이들이 피해자를 납치한 건 오후 11시 46분,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간 건 26분 뒤인 다음날 0시 12분입니다. 그 후엔 용인을 들렀고요. 여기까지는 시간상 문제가 없는데 이들의 차량이 다시 CCTV에 포착된 건 오전 7시쯤 대전 유성 IC였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면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혹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건지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예,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